벤젠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육각형 고리 구조로 이루고 있고, 또 탄소들은 탄소 간에 전부 1.5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2중 결합 3개, 단일 결합 1개가 아닙니다. 이 탄소 간에 2중 결합, 단일 결합, 2중 결합, 단일 결합, 2중 결합, 단일 결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두 1.5중 결합이에요. 그래서 모두 1.5중 결합인데, 모두 1.5중 결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이 탄소들에 또 뭐가 결합하겠습니까? 수소가 결합하겠죠. 수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 각각의 탄소들의 SN값, 즉 전자쌍의 뻗은 방향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따져볼까요? 이 탄소를 봤더니 전자쌍이 이쪽 방향 한 군데, 이쪽 방향 한 군데, 또 이쪽 방향 한 군데, 몇 군데 방향입니까? 3군데 방향이죠. SN값이 3이에요. SN값이 3이라는 것은 시그마 결합, 혼성 오비탈은 항상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만 사용돼요. 파이 결합은 p 오비탈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사이드웨이로 겹침합니다. 자, 시그마 결합을 하는데 사용하는 혼성 오비탈을 이제 따져봅시다.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3군데, SN값이 3이죠. 혼성 오비탈, 무슨 혼성 오비탈 만든다고요? SN값이 1일 때는 sp 혼성 오비탈, 3일 때는 sp2 혼성 오비탈, SN값이 4일 때는 sp3 혼성 오비탈이죠. SN값이 3이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서 결합해요. 이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탄소를 보더라도 전자쌍이 하나, 둘, 3군데 방향, 그러니까 SN값이 3이고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 시그마 결합하겠죠. 이 탄소도 전자쌍이 하나, 둘, 3군데 방향으로 뻗어 있고, 따라서 SN값이 3이고 sp2 혼성 오비탈 3개. 이 탄소도 전자쌍이 뻗은 방향 하나, 둘, 3군데 방향이고 SN값이 3이고 전자쌍이 3군데 방향으로 뻗었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 결합하고, 모든 탄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탄소들이 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평면 구조이고 어떤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육각형 고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이미 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것과 대조를 하시면 되겠죠.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를 봤을 때 1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하나, 둘, 3개. 사실 sp2 혼성 오비탈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쪽이 주로 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이쪽 뒤에서도 전자가 약간 발견되지만, 주로 우리가 전자가 많이 발견되는 이쪽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해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냥 이쪽만 봅시다. 이것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말총머리처럼 생겼지만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말총머리처럼 생겼지만 이쪽으로만 생각합시다.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이 2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 3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 4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5번 탄소도 sp2,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6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탄소들의 이 평면 삼각형 형태로 뻗어 있는 오비탈들은 모두 sp2 혼성 오비탈 3개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 탄소들이 비어있는 뭘 갖고 있냐면은 p 오비탈을 갖고 있거든요.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바닥 상태에서 탄소는 2s 오비탈에 전자가 1개, 2개 있어요. 그리고 2p 오비탈에 전자가 1개 있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전체를 쳐도 전자가 4개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4개죠.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이 탄소입니다. 그때 자기가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s 오비탈을 먼저 가져다 쓰죠. s 오비탈을 먼저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s 오비탈 하나만 갖고 안 되잖아요. p 오비탈 몇 개? 2개를 가져오죠. p 오비탈 2개를 가져와서 혼성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s 오비탈도 아니고 p 오비탈도 아닙니다. 각각이 무슨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그리고 sp2 혼성 오비탈에 해당이 되죠. 그때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은 오비탈이 있어요. 무슨 오비탈입니까? p 오비탈이죠. 이 p 오비탈은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원자 상태의 이 에너지 그대로를 가지게 돼요. 이 혼성 오비탈들은 s 오비탈의 이 에너지와 p 오비탈 두 개의 에너지를 평균화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오비탈의 혼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들의 에너지의 평균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는 혼성 오비탈인데 이것은 p 오비탈 그대로 남았잖아요. 자, 전자를 채우는데 전자가 총 몇 개? 4개죠. 전자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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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전자가 여기에 채워지면은 전자 쌍이 형성되면서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것과 이것의 에너지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원자 상태에서는 ES와 EP가 확실하게 에너지 차이가 컸는데 이 EP 오비탈 그대로 남은 거예요. EP 오비탈과 이 오비탈들은 에너지 유닛 차이가 심하지 않죠. 따라서 이쪽으로 마지막 네 번째 전자가 들어가서 쌍이 형성되고 전자 간의 반발력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EP 오비탈에 가는 게 더 낫더라.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 때는 p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탄소의 경우에는 원래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EP 오비탈에 전자가 있죠. 자, 1번 탄소부터 볼까요? 1번 탄소에 이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몇 개? 1개. 이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몇 개? 1개. 이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몇 개? 1개죠. 그리고 sp2 혼성 오비탈은 이 오비탈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면 삼각형 구조로 뻗어 있어요. p 오비탈이 하나 남았는데 p 오비탈 어떻게 생겼어요? R형 형태로 생겼죠. 이 p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는데 이 p 오비탈이 sp2 혼성 오비탈하고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예, 이렇게 수직하게 존재를 해야 돼요. sp2 혼성 오비탈을 이루는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하게 존재해야 되겠죠. 여기만 그래요? 예, 2번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직하게 존재해요. 3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이루는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하게. 4번 탄소도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p 오비탈, 2p 오비탈이죠. 2p 오비탈 또는 그냥 줄여서 p 오비탈을 합니다. 5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3개가 이루는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하게 뭐가 존재한다고요? 2p 오비탈. 6번 탄소도 이 3개에 대해서 수직하게 뭐가 존재하더라고요? 2p 오비탈이 있죠. 각각의 2p 오비탈에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나씩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하고 그때 이제 결합을 보면은 탄소 1번 탄소와 2번 탄소가 sp2와 sp2 혼성 오비탈의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더라. 무슨 결합입니까? 시그마 결합. 2번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과 3번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도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더라.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 3번 탄소와 4번 탄소 사이에도 시그마 결합, 4번과 5번 사이에도 이렇게 sp2 혼성 오비탈이 겹치면서 시그마 결합. 5번과 6번 사이에도 시그마 결합, 그리고 6번과 1번 사이에도 sp2 사이에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죠. 자, 여기서 각각의 결합이 몇 중 결합인가를 따져볼까요?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를 보세요.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를 봤을 때 시그마 결합을 할 때 전자가 몇 개가 관여한다. 분명히 sp2 혼성 오비탈에는 다 전자 1개씩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 1개, 전자 1개, 전자 1개인데 여기 전자, 자 1번 탄소가 2번 탄소하고 시그마 결합할 때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1개 있어요. 2번 탄소도 1번 탄소하고 시그마 결합할 때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몇 개? 예, 분명히 1개 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할 때 전자 몇 개 관여했어요? 2개. 전자가 2개가 관여하면은요, 결합이 몇 개짜리에 해당되냐면은 항상 1개짜리예요. 시그마 결합이든 파이 결합이든 반드시 전자가 2개 관여할 때 그게 1개 결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을 따져볼까요? 파이 결합할 때는 알짜로 전자 몇 개 있냐? 여러분 1번 탄소에 이 p 오비탈이 2번 탄소 쪽으로도 파이 결합을 해요. 사이드웨이를 겹침하죠. 근데 몇 번 탄소 쪽으로도 6번 탄소 쪽으로도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 1개를 가지고 2번 탄소 쪽으로 전자 절반만큼의 확률을 사용하고 6번 탄소 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또 전자 1개 중에서 절반만큼의 확률이 몇 개? 예, 2분의 1개만큼을 사용하죠. 1번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 2번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2번 탄소도 p 오비탈에는 전자 1개를 가지고 여기 1번 탄소 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전자 몇 개? 예, 절반만큼을 사용하고 또 3번 탄소 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도 전자 몇 개? 절반만큼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번과 2번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하는데 알자 전자가 몇 개냐면은 1개예요. 2분의 1개 더하기 2분의 1개. 1개. 전자가 1개면은 결합이 몇 개짜리입니까? 2분의 1개짜리 결합이 되겠죠. 그러므로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은 온전한 1개의 결합이지만 파이 결합은요, 1개 결합이 아니라 0.5중 결합이에요. 합을 하면 몇 중 결합일까요? 예, 1.5중 결합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이 1번, 2번 사이뿐만 아니라 벤젠에서의 모든 탄소들은요, 서로 인접한 탄소와 1.5중 결합합니다. 시그마 결합이 1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0.5중 결합이죠.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연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탄소들이 이쪽 방향으로 뻗어는 sp2 혼성 오비탈. 이거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예, 수소가 존재를 하고 있겠죠. 예, 수소가 존재하고 수소는 태생이 1에서 오비탈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자가 1개 있죠. 그래서 이 탄소와 수소 간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sp2 혼성 오비탈과 수소의 s 오비탈. 하여튼 s 오비탈의 성격들끼리 어때요?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죠.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 벤젠에서 탄소와 수소들은 전부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리고 탄소와 인접한 이 탄소들 간에는 1.5중 결합이고 시그마 결합이 1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0.5중 결합. 이쪽도 어때요? 1.5중 결합, 시그마 결합이 1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0.5중 결합이다. 벤젠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루이스 구조가 1개 더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이 루이스 구조가 공명구조 관계고 공명구조 관계의 평균을 내보면은 벤젠 구조에서 탄소와 탄소 간에는 모두 몇 중 결합? 1.5중 결합. 그래서 그 공명구조를 여기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죠. 자, 수소는 생략을 하고 표현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구조와 이 구조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예, 무슨 관계냐면 서로 공명구조 관계죠.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중 결합처럼 보이죠? 여기서는 무슨 결합처럼 보여요? 탄일 결합처럼 보이죠? 평균적인 결합은 몇 중 결합? 1.5중 결합. 그래서 이렇게 공명구조를 가지고 벤젠에서 두 탄소 간에는 1.5중 결합이라고 해도 되고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을 해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벤젠에서 인접한 두 탄소가 1.5중 결합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좀 설명이 빨라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 무료 동영상 강의를 2번, 3번, 4번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76쪽의 아래쪽에 보면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구조가 나타나 있죠. 먼저 다이아몬드 구조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다이아몬드는요, 항상 이렇게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한 개의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결합을 하는데 그때 그 다이아몬드에 결합하는 형태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 이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따라 그리실 필요는 없고 저 혼자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의자형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의자형 구조 비슷하게 생겼고 이것이 또 3차원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계속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또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고, 연결돼서 나타나고, 연결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3차원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3차원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 탄소를 볼까요? 이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하나, 둘, 셋, 4개와 무슨 구조로 결합하고 있냐면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하고 있어요. 이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 이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이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도 자기 주위에 있는 탄소 하나, 둘, 셋, 4개의 탄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에서는 어느 위치를 보더라도 각각의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시그마 결합만 하고 있어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 몇 군데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SN 값이 얼마입니까? 4죠? 이 탄소는 무슨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할까요? 예, sp3 혼성 오비탈을 4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에서는 한 탄소가 원래 14족 원소고 원자가 4개인데 시그마 결합만 4개하고 그 4개의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76쪽 아래쪽을 보면은 흑연의 구조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 있죠.
흑연의 구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77쪽 중간 그림에 있어요. 77쪽 중간 그림 보면은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하나, 둘, 세 개가 결합합니다.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하나, 둘, 세 개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죠.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숫자가 몇 군데 방향입니까? 하나, 둘, 세 군데 방향이죠. SN 값이 얼마? 3이죠. SN 값이 3이니까 어떤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결합할까요? 예, sp2 혼성 오비탈을 3개를 만들어서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6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흑연에서 한 탄소는요, 자기 인접한 탄소 하나, 둘, 세 개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고 SN 값은 3입니다. SN 값이 3이고 어떤 혼성 오비탈 가지고 시그마 결합? 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요. 이 흑연이 시그마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벤젠 구조할 때 했죠. 이 흑연의 한 탄소가 sp2 혼성 오비탈을 3개를 만들면은 뭐가 하나씩 남았어요? 예, p 오비탈이 남았어요. p 오비탈 하나. 그리고 이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탄소도 p 오비탈. 그리고 이 탄소도 p 오비탈, 그리고 이쪽 탄소도 p 오비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탄소들은요,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가지고서 시그마 결합을 하나, 둘, 세 군데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을 가지는데 p 오비탈을 가지고서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면서 파이 결합하죠. 사이드웨이로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합의 성격을 볼까요?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에서 보지 않아도 벤젠과 마찬가지로 시그마 결합을 할 때는요, 전자가 몇 개가 관여하냐면 2개가 관여해요. 그래서 이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의 전자 1개, 2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의 전자 1개를 가져와서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따지면은 1개의 결합이죠. 근데 파이 결합을 할 때 알짜로 전자가 몇 개 관여할까? 여러분들 1번 탄소에 전자가 1개가 있는데 이게 몇 군데 방향으로 결합해요? 한 군데 방향, 두 군데 방향, 세 군데 방향으로 결합하죠. 따라서 1번 탄소가 2번 탄소 쪽으로 결합할 때 전자를 확률적으로 3분의 1개 씁니다. 2번 탄소도 세 군데 방향으로 결합을 하니까 이 1번 탄소 쪽으로 이 파이 결합할 때 자기 전자 1개 중에 몇 개? 3분의 1개죠. 근데 파이 결합할 때는 알짜로 3분의 2개의 전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시그마 결합이든 파이 결합이든 전자가 2개가 관여할 때 1개 결합인데 3분의 2개가 관여하니까 몇 개의 결합일까요? 3분의 1중 결합이죠. 그러므로 흑연에서는요, 모든 인접한 두 탄소 간에는 시그마 결합이 1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3분의 1개 결합이기 때문에 합해서 3분의 4중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까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교재 77쪽에 흑연에서의 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부터 잠시 뒤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